자, 함양에 먼저 들어간 건 유방이었죠. 그쵸? 자, 항우가 뒤늦게 이제 유방을 쫓아 들어와가지고는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유방을 다 죽일 기세였는데 유방이 싹싹 빌었죠. 그래서 그 홍문에서 범증이 그렇게 유방을 죽이라 그랬는데도 항우가 밤중 말을 듣질 않고 유방을 죽이질 않았죠. 그 유방은 이제 막 그쵸 자기 앞에서 막 칼춤 추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핑계를 대고 도망쳐 나왔죠. 자, 항우는 함양에 들어가자마자 함양을 다 불질러 버렸죠. 진시황의 무덤 같은 거 파헤쳐가지고 그 다 불지르고, 네, 많은 사람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방한테 옥새를 바쳤던 진나라 마지막 왕 자영도 심지어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항우는 어, 뒤가 없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 함양을 다 불질러 버리고 진나라에 대해서 복수한다는 그런 기조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그리고는 항우가 자기 멋대로 자기 도와줬던 여러 제후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나라를 세우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항우가 자기 멋대로 18 제후들을 임명해서 다시 천하가 18조각으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유방은 제일 험하고 안 좋은 땅으로 배치가 되죠. 자, 지도에서 왼쪽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 그쵸. 안 좋은 곳으로 가는 걸 좌천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유방이 갔던 곳은 촉이라는 곳이었죠. 파는 그 뱀사자를 이제 뱀사자가 들어간 한자고 촉은 벌레 충자가 들어간 한자였죠. 벌레와 뱀이 많고 험악한 산악지대였죠. 자, 이 파촉으로 쫓겨간 유방이 자, 여기서 뭐랄까 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뛰어난 장군 하나를 얻죠. 네. 그 사람 누구였어요? 한신이었죠, 한신. 처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말 잘 타는 하우영이 한신의 재능을 알아봐가지고 소화한테 추천하고 소화는 또 한신을 유방한테 추천했죠. 자, 그래서 한신이라는 뛰어난 장군을 얻은 유방이 자, 지름길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쵸, 화촉에서 나오죠. 화촉에서 나와가지고 요 삼진 그 항우가 유방이 못 나오게 하려고 옛날 진나라 장군들 장한, 사마은, 동해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왕으로 임명해 놨는데 한신이 군대를 잘 부려가지고 이들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 유방이 원래 인심을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썼기 때문에 유방이 이제 그 파촉에서 나와가지고 그 항우 장군들을 막 무너뜨리니까 점점 유방을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 그랬죠. 유방을 따르는 군인들이 무려 56만 명이 됐다 그랬어요. 자, 항우는 제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제나라를 진압하러 자,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에 유방이 56만 군대를 거느리고 초나라 항우의 수도였던 팽성을 함락을 하죠. 그죠? 자, 항우는 잔뜩 화가 났고 3만 명을 데리고 다시 팽성으로 돌아왔죠. 이때 유방이 대비를 잘했나요? 아니면 방심했나요? 그렇죠. 술 먹고 놀고 방심했다 그랬죠. 숫자도 워낙 많으니까. 그러다가 항우 군대 기습을 받아가지고 그 56만 명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랬죠. 자, 유방은 겨우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도망쳐 나오는데, 자, 항우의 추격병이 쫓아왔죠. 자, 이때 어떻게 했어요, 유방이? 그죠? 자기 아들이랑 딸을 태우고 있었는데, 자, 아들이랑 딸을 마차 밖으로 버렸다 그랬죠. 네.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급하다고. 끔찍한 일이죠. 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하우 형이 말 타고 있던. 다시 태웠다 그랬죠. 이거를,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결국은 하우 형이 계속해서 그 아들, 딸들을 태우니까 유방도 포기를 하고 하우 형이 말을 잘 타가지고 간신히 탈출해서 형양이란 곳으로 쏙 들어갔다 그랬죠. 자, 이 형양이란 곳으로 들어갔는데 자, 이제 항우 군대는 형양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유방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번 시간에 요건 말씀을 좀 덜 드렸는데 유방이 그 군대를 좀 나눠요. 자, 일단 유방이 한번 항우한테 크게 지니까 한때 유방을 따르던 여러 제후들이 유방한테 다시 등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이렇죠. 여기가 유리한 것 같았으면 여기에다 붙었다가
저기가 유리한 것 같으면 저기에 붙는단 말이에요. 항우한테 유방이 지니까 여러 제후들이 유방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등을 돌린 게 자, 이 위나라였어요. 위나라 왕은 위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위표라는 사람은 나중에 초한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자, 항우한테 붙었다가 유방한테 붙었다가 다시 항우한테 붙었다가 다시 유방한테 붙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있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잘하는 사람들. 자, 위나라의 위표. 칸이 좁으니까 그냥 쓸게요. 대나라의 진영. 자, 조나라의 왕족 조헐. 이름이 헐이에요, 헐. 조헐. 자, 이런 사람들이 한때 유방을 따를 것처럼 하다가 유방이 지금 불리해지니까 다 배신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방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불리한 상황이지만 군대를 조금 쪼개가지고 자, 유방에 뛰어난 장군 누가 있었죠? 한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자, 한신은 이, 저, 이 위나라를 먼저 쳐들어가서, 네, 어, 그 유인계를 좀 써요. 그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이것도 길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손쉽게 이 위나라를 먼저 멸망을 시키고 위표라는 사람한테 항복을 받아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대나라를 공격해가지고 대나라를 정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조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조나라 쳐들어갈 때 조나라 요 앞에 강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강이 면만수라는 강이었는데 한신의 군대가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조나라 군대가 훨씬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한신이 이제 강을 건너요. 자, 그 다음에 이 강을 등지고 진을 친단 말이에요. 자, 봐봐. 숫자도 많이, 군사 숫자도 많이 없어요. 자, 근데 뒤에는 강이에요. 자, 이렇게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거를 배수의 진이라고 불러요. 자, 조나라 군대보다 숫자도 적었다 그랬죠? 근데 뒤에 강이 있으면은 만약에 불리할 때 도망갈 수 있어요? 없죠? 소위 말해서 이게 노받고 하겠다는 거죠. 네. 자, 조나라 왕 조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 한신이란 놈이 지금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다 죽을 각오로 저 강을 넘어와서 그냥 마지막으로 버티는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강을 등지게 되니까 한신의 군대가 동요하기 시작해요. 그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적의 숫자는 많은데 도망갈 곳은 없어요. 강이 뒤에 있어가지고. 겁이 났겠죠? 겁이 나는 거 한편으로는 어차피 도망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자, 그래서 한신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망갈 곳도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내게 수가 있으니까 버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배수의 진을 친 한신의 군대를 조나라 군대 전군이 기습을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조나라 수도였던 정형이라는 곳을 비워놨어요. 그리고 조나라 전군이 나왔어요. 자, 한신의 군대는 강을 등졌기 때문에 숫자는 적었지만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싸웠다? 죽기 살기로 싸운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몇 배 힘을 낼 수가 있다 그래요? 10배의 힘을 낼 수가 있다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잘못 건지러 갔다가 건지러 간 사람 같이 죽는 경우들 있죠. 자, 물에 빠진 사람들 한번 살려고 힘내기 시작하면 자기 5배, 10배의 힘을 낸단 말이에요. 살려고. 구하러 온 사람 막 짓누르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한신의 군대가 조나라 그 많은 군대에 맞서서 잘 버텨요. 그러고 있을 때 한신이 준비해 놓은 그 기습 부대를 몰래 이 뒤로 돌려요. 그렇게 해서 조나라 수도 정형을 손쉽게 텅 빈 정형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자, 조나라 군대가 한창 한신이랑 싸우고 있는데 자, 병사 하나가 조헐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저희 수도 정형에 한신 군대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속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나라 군대는 수도를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오도가도 못하다가 성 안에서 이제 나온 한신의 군대랑 자, 강을 등지고 있던 그 한신의 군대가 양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모두 무너지게 된다. 자, 이때부터 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한신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천하가 진동했다. 진동이 뭐죠, 진동? 이렇게 막 핸드폰 진동 울리면 막 울리고 떨리잖아요. 자, 한신의 그 어떤 유명세, 그리고 한신의 어떤 실력이나 한신의 어떤 이런 인기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한신이 나타났다 하면 지금 적은 군대로 지금 여러 큰 나라들을 다 내리 정복하고 이겼잖아요.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한신이 온다고.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한신을 또 이렇게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국사무쌍. 국은 나라 국자. 사는 장군이나 선생님을 뜻해요. 무는 없을 무자. 쌍은 부를 뜻해요. 자, 나라에 줄도 없는 뛰어난 장군을 가리키는 표현. 어, 네. 숙제 뒷면에 네, 맞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썼어요. 복사무쌍. 네. 자, 그래서 이 한신이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여러 이제 그 유방한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한신한테 항복을 하기 시작한다. 연나라가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한신에게 항복을 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한신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는 동안에 유방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유방은 이 평양에서 진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항우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이 평양의 안에는 군대도 별로 없고 지원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유방 입장에서는 한신 소식이 들려오는데 한신은 계속 이긴대요. 근데 한신이 자기한테 지원군을 보내줘요, 안 보내줘? 안 보내주고 이 위에서만 막 휩쓸고 있는 거예요. 유방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야속했겠죠? 저놈 내가 저거 군사도 줘가지고 저거 위에 좀 정발하라고 보냈더니 정작 나를 도와주질 않고 지금 자기 혼자 잘났다고 저렇게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유방이 한신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게 되고 저 한신의 세력이 너무 커지면 언젠가 자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는 유방이에요, 한신이에요. 한신 군대 입장에서는. 병사를 부리고 군대를 움직이는 건 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신 군사들은 한신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유방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아주 불쾌했겠죠? 자, 그러다가 유방이 자, 이게 계속 아무튼 포위돼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상우 군대에서 지략을 짜고 유방을 계속 죽이라고 했던 똑똑한 그 늙은이 있었죠. 범증이라는 그 노인네가 있었죠. 70 넘은. 이 범증이 지금 완전히 그 도가내 든 쥐 상태인 유방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빨리빨리 항복해라 이런 편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자, 이때 유방 부하였던 진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방을 찾아가요. 그 다음에 꾀를 내는데 그 범증의 사신을 맛있는 음식 주고 자, 좋은 옷도 줘서 선물도 주고 자, 그 아주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자, 유방이 그렇게 했어요. 범증이 항복하라는 편지를 가지고 온 사신한테 좋은 음식과 아주 좋은 자리에서 아주 대접을 아주 잘했단 말이에요. 범증 사신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항우가 다시 개인적으로 또다시 한번 항복하라고 사신을 보내요. 이번엔 항우가 직접 보낸 거예요. 자, 근데 항우가 직접 사신을 보냈을 때는 그 사신은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유방이? 상대적한단 말이에요. 음식도 주지 않고 자, 뭐 앉을 의자나 이런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서 있게 만들고
자, 근데 항우가 높아요? 범증이 높아요? 항우가 초나라의 왕이죠. 서초패왕이잖아요. 범증은 그냥 항우의 책사일 뿐이잖아요. 근데 범증의 사신만 잘 대접을 해주고 항우의 사신은 대접을 잘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항우의 사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푸대접 받았다 이렇게 항우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항우는 앞서 듣기에는 범증 사신들은 지금 대접을 잘했는데 자기 사신은 엉망으로 대접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이때부터 항우가 범증을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너 저거 유방이랑 저 늙은이가 한통 속인 거 아니야?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자, 이런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는 계책을 이간계라고 불러요. 이간질이란 말 들어봤어요? 질은 뭐 좀 이렇게 어떤 행동을 좀 낮춰서 이르는 말이고, 이간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람과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도 앞으로 친구 사귀고 하다 보면 겪을 수도 있을 일이죠. 이간질, 예, 이간계. 자, 이렇게 해서 항우가 범증을 믿지 못하게 되고, 범증은 크게 실망을 해요. 내가 어린아이를 키웠구나. 저 똥오줌도 못 가리는 저 어린아이를 키워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범증이 결국 항우를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 범증이 나이가 많았다 그랬죠. 그죠? 결국 등창이 나가지고 등창은 이제 등에 종기가 난 거예요. 자, 예전에 그 등에 등창 이런 거 나면은 요즘에도 치료하기 어려운데 예전에 더 어려웠겠죠? 결국 이제 집으로 가던 범증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항우한테 진짜 바른 말을 해주고 유방을 이길 수 있는 계책을 알려주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됐어. 자, 근데 범증이 죽고 나서 항우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막 물었다 그래요. 자, 기껏 지가 범증을 보내놓고 아부하부 하면서 물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범증이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마치 네, 청개구리 엄마가, 네, 청개구리한테 자기 죽으면은 강가 옆에 묻어달라 그랬죠. 청개구리가 또 그 말은 잘 들었죠. 자, 그런 것처럼 항우가 범증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유방을 죽이려고 이제 형형의 총공세를 펼친단 말이에요. 이제 유방은 더 이상 형형을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때 유방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자기랑 얼굴이 닮은 기신이란 사람, 그죠? 이 기신이란 사람이 여군 2,000명을, 여자들 2,000명을 이제 군사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동문으로 달아는 척을 했다 그랬죠? 자, 항우 군대가 신나가지고 기신을 잡았더니 이 사람은 유방이 아니었죠. 항우가 귀신한테 항복하라 그랬는데 귀신이 항복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귀신은 삶아 죽게 되고 유방은 겨우겨우 서문으로 탈출해가지고 이 성구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성구성도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유방이 이 성구성도 나와요. 하우영이라는 그 말 잘 타는 마부 있었죠? 그 마부 데리고 유방이 둘이서 강을 건너요. 아들이랑 딸은 이 성구에 남겨두고 왔어요. 그러다 나중에 저 관중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소화가 있는 자, 그리고 유방은 강을 건너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나라까지 멸망시켰던 누굴 찾아간다? 한신을 찾아간다. 한신이 뭐 하고 있었다 그랬죠? 자고 있었다 그랬죠? 그때 가가지고 그 장군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모양의 호부라고 했죠? 이 호부, 병부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유방이 강제로 뺏었다 그랬죠? 이게 없으면 군사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신의 지위를 대장군에서 낮춰요. 예. 하나 낮추고 나서 자 한신한테 야 이제 이 군대 내 거야. 한신이 기껏 만들어 놓은 그 승리의 군대를 유방이 이제 내 거야. 자 그리고 한신한테 저기 저 멀리 있는 제 나라를 멸망시키라 그래. 자 그죠? 자 그리고서는 군사를 2,000명밖에 안 줘요. 자 한신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자 그 상황에서 한신이 제 나라로 가요.
이때 한신을 따르는 부하 중에서 괴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자,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쫓는 사냥개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자,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쫓는 사냥개는 삶아 먹히는 법입니다. 더 이상 유방한테 이용당하지 마시고 지금 한신 장군을 따르는 부하들이 많으니까 자, 요 황하 북쪽에서 나라를 하나 세우세요. 그리고 유방으로부터 독립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한신이 괴철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누구 가래기 밑에 기고, 늙은 할머니한테 밥 얻어먹고, 그리고 항량 밑에서 창 들고 문지기 하고 했을 때 자기를 대장군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방이죠. 그래서 한신은 유방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기가 싫었던 것 같아. 아니면 좀 쫄보였던지. 자, 그래서 결국은 한신이 유방 명령대로 제나라를 치러 가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호나라 회왕이 항우랑 유방한테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관중의 왕으로 임명한다 그랬죠. 자, 이때 유방이 이제 함양으로 가던 길에 진류라는 성을 넘어야 되는데 진류성이 함락하기 어려웠다 그랬죠. 이때 진류성을 지키던 성주랑 친구가 여기기라는 사람이었죠. 기억나요? 근데 여기기가 유방한테 찾아왔잖아요. 그때 유방이 그때 발 씻고 있었죠. 여자들 시켜가지고. 낄낄거리면서. 그때 여기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러 온 사람을 주고 여자한테 발이나 씻기게 하고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랬죠. 근데 유방이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쫓아가가지고 빌었다 그랬죠. 자기한테 꾀를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을 돌려서 유방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랬죠. 이 여기기라는 사람이 이때도 유방한테 충고를 해요. 지금 한신을 보내서 저 제나라 가서 전쟁을 하면 또 사람이 많이 죽을 거니까 자기가 제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유방한테 행복하게끔 말을 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유방은 이미 한신을 보냈는데 여기기 말을 듣고 여기기를 더 또 보낸단 말이에요, 제나라에. 자, 근데 여기기는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가는 거죠. 말 타고 가니까 훨씬 더 빠르겠죠. 여기기가 먼저 제나라에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나라 왕을 만나가지고 네, 유방이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항우한테 한번 지긴 했지만 지금 한신이 이렇게 지금 많은 땅을 차지했고 유방이 결국은 유리해질 거다. 그리고 항우는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막 무자비하게 학살하는데 유방은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 천하를 통일할 사람은 유방이다 이렇게 설득을 한단 말이야. 제나라 왕이 여기 좀 넘어가서 그러면 내 제나라 왕 자리를 보장해 준다면 나도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기가 항복을 받아냈어요. 큰 공을 세운 거죠. 근데 한신, 그리고 한신과 이 괴철이라는 책사가 있다 그랬죠? 이 괴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 나라가 항복을 하더라도 완전히 항복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여기기가 가가지고 항복을 하겠다고 이제 제 나라 왕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를 이끌고 가도 제 나라가 저항을 많이 안 할 거라 이거예요. 실제로 이 제나라는 유방한테 항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신의 군대가 성을 통과하고 통과할 때마다 성문을 열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제나라 수도를 기습해가지고 제나라 왕을 잡아서 제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자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한신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제나라가 방어를 느슨하게 할 때 제나라 성들을 차례차례 함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제나라 왕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 얘기 들리고서는.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네. 항복한다고 했더니 기껏 지금 군대 보내가지고 자기네 성들을 지금 다 뺏고 있잖아요. 방어를 제대로 안 한 성들을. 자, 열받은 제나라 왕이 여기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있던 여기기를. 죽여버리죠. 그냥 안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감정을 섞어가지고. 역시
감정 섞어서 죽이는 데는 이게 최고죠. 사람으로 튀김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튀겨 죽인단 말이에요. 자, 한신은 제나라를 차지했어요. 자, 항우가 자, 제나라를 한신이 차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오른팔 같은 용저라는 장군을 제나라에 보내요. 자, 이 용저는 항우, 그 힘센 항우랑 승부를 걸어서 버금갈 정도로 싸움을 잘하고 군사를 잘 부리는 장군이었는데, 자, 한신의 유인책에 말려요. 자, 강물을 막아놓은 다음에 강물이 흐르지 않게끔 하고 용저의 군대가 왔을 때 그 강물에 뚝을 터트려가지고 용저의 군대가 다 쓸려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맹을 자랑하던 용저가 한신한테 패배해서 목숨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한신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아직도 장군이에요. 그래서 한신이 유방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지금 제 나라를 점령했는데 제 나라가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나를 제 나라 왕으로 만들어 달라. 근데 그냥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장군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발칙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아래 가왕. 여기서 가는 임시예요, 임시. 나를 제 나라의 임시 왕으로 가왕으로 삼아가지고 제 나라를 안정시키게끔 나한테 좀 그 지위를 좀 달라는 거예요. 자, 유방이 처음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화를 내죠. 어떻게 뭐 내가 내 장군 주제에 나랑 동등하게 왕을 하겠다고?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장량이 유방을 뜯어 말려요. 자, 지금 한씨는 저 군사들 사이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지금 있는 인물이고 저 한신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여차하면 한신이 항우한테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유방이 그 얘기를 듣고 유방은 또 바른 말 해주면 잘 듣는다 그랬죠? 야, 그럼 한신 너 가짜 왕 하지 말고 그냥 제 나라 왕 해. 자, 그래서 한신이 제 나라를 다스리는 제 나라 왕이 돼요. 자, 이제 한신은 유방이 한나라 왕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신의 부하가 아니라 대등하게 된 거죠. 네. 자, 유방은 이제 한신의 군대를 이제 빌어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서 평양과 성고 지역을 차지해요. 자, 항우가 다시 평양으로 쳐들어오는데 유방이 또 위기에 처하면은 자, 그 이번에는 또 요것도 알아두세요. 이 팽월이라는 사람이 유방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뒤에서 항우 군대를 계속 교란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항우가 유방을 좀 위기에 몰아넣을 만하면은 팽월이 뒤에서 불량 지역을 공격을 해가지고 유방이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생각했지만 자 그러다가 이 광무라는 곳에서 항우랑 유방이 다시 대치를 하게 돼요. 당시 항우는 우리 저 과거에 유방의 56만 군대를 크게 깨트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죠? 그때 유방이 자기 아들이랑 딸은 간신히 구출해 나왔죠. 버리려고 했지만 그때 유방이 못 데리고 온 가족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빠. 그 유방의 아빠를 높여가지고 유태공이라고 불러요. 태공은 그냥 클테자고 공은 늙은 할아버지를 좀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유방의 아빠. 그리고 또 한 사람. 유방의 아내. 여씨였죠? 여치라 그랬죠? 기억나요? 여씨 부인. 네. 어? 나쁜 사람. 나중에 나빠지죠. 네. 여치라고 하죠, 본명은. 이 여씨 부인. 이 두 사람을 항우가 인질로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쵸. 이 광무산이라는 곳에서 그 항우가 저 이게 그 산과 산을 사이에 두고 유방이 저쪽 봉우리 위에 있었고 항우가 저쪽 봉우리 위에 있었어요. 서로
얼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긴 해요. 근데 되게 멀리 떨어지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얘기가 들리는 정도예요. 자, 상우가 소리를 질러요. 야, 유방, 너 내 부하였고 별것도 아닌 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덤빈다고? 자, 빨리 항복 안 하면 너 아빠랑 네 부인 다 죽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유태공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항우 잘하는 거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 잘하죠? 자,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그 유방 아버지를 집어넣겠다고 그 유방 아버지를 그 다이빙대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요. 협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유방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예전에 그 초나라 회왕 아래 나랑 부하로 있을 때 나랑 의형제 맺었지. 너 나랑 의형제니까 내 아버지는 곧 누구의 아버지기도 해? 항우 너의 아버지기도 해. 자, 아버지 죽일 거면은 죽이고, 자, 대신에 고깃국이 좀 튀겨서 나오면은 나한테도 고깃국 한 그릇 줘. 자, 유방이 이렇게 좀 어떻게 뭐랄까? 배짱을 딱 부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방이 거기서 이제 더 그 질세라 더 얘기를 덧붙이는데, 너 왜 저 초나라 회왕 기억나죠? 자, 항우가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회왕을. 그쵸? 추 회왕을 저 장사란 곳에 유배 보낸 다음에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죽여버렸다 그랬죠. 자, 우리가 모시던 군주 초회왕을 너는 부하 입장으로서 죽였지. 너 그거 첫 번째 잘못이고, 자, 진나라 수도 함양 들어가서 함양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워버렸죠. 그 죄 없는 진나라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죠. 자, 이것도 너 잘못한 거고, 네 멋대로 지금 18 제후 왕들을 또 임명해가지고 그 왕들끼리 또 싸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전쟁을 끝내려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을 계속 일으킨 악마 같은 사람이야 하고 유방이 항우를 되려 비난한단 말이야. 자, 이런 걸 소위 말해서 이제 아가리 파이트라고 하죠. 서로 주둥아리를 턴 거예요. 자, 근데 누가 말싸움을 잘했어요? 유방이 잘했죠. 자, 항우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자, 너 죽어. 자, 유방이 자, 이렇게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유방이 죽여봐, 죽여봐 이랬어요. 항우가 어떻게 했을까요? 활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항우는 무기란 무기는 모두 잘 다루는 그 용맹한 장군이었죠. 자, 석궁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석궁은 여기다 건 다음에 탁 놓으면 날아가죠. 자, 석궁을 가져온 다음에 유방이 이제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데 자, 항우가 그걸 쏴요. 자, 쐈는데 어디 맞았을까요? 가슴에 맞아요. 맞은 거예요. 그 강궁이. 자, 유방이 맞자마자 그 유방의 군인들이 유방을 이제 방패나 이런 것들로 감싸요. 자, 근데 멀리서 보니까 유방이 뭔가 맞은 것 같긴 한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분명히 그 항우 쪽에는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유방이 분명히 가슴에 맞아가지고 되게 지금 아픈 상황인데도 거기서 폭풍을 한번 더 떨어요. 야, 발가락 다쳤어, 발가락.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방이 그 길로 기절을 해요. 가슴에 활 맞으면 잘 죽죠? 자, 그리고 기절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을 못 일어난다고. 네, 죽진 않았죠. 네. 자, 근데 이 항우는 그 기세를 타가지고 유방을 무찌르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우의 뒤를 항상 공격하는 게 이 팽월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랬죠? 항우의 보급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유방이랑 전쟁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이 팽월이 뒤에서 나서기 때문에 항우는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자꾸 물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제 나라의 한신이 또 워낙 막강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항우가 유방 쪽 진영에다가 사람을 보내요. 자, 우리 요 광물을 경계로 해가지고 동쪽은 항우 내가 가질게. 서쪽은 유방 당신이 가져. 자, 유방 입장에서는 이제 막 화살 맞은 거 나을 무렵이고 항우 말도 그럴듯하게 여겨가지고 자, 유방은 처음에 항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해요. 그래서 유방은 서쪽, 항우는 동쪽 이렇게 나눠 가지기로 하고 서로 군대를 물려서 돌아가는데 장량이라는 사람이 꾀돌이라 그랬죠? 이 유방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항우를 이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우가
뭐 군대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나 지금 많이 지쳐가지고 돌아가는 거니까 요 뒤를 기습 공격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유방은 다른 말 잘 듣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 광무에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항우 군대를 유방이 기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천하 대세는 많은 사람들이 유방을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우를 뒤에서 괴롭히던 팽월, 그리고 제나라 왕이 된 한신, 그리고 한때 항우의 부하였다가 자, 항우가 뭐랄까 이렇게 그 항우의 대우가 마음에 안 들었던 뭐 영포,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우가 위기에 몰리니까 다 항우에게 등을 돌리고 유방편에 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해하라는 곳에서 항우의 군대와 유방의 군대가 막 붙어 싸우게 돼요. 일설에 의하면 유방의 군대는 이때 120만, 항우의 군대는 5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방이 그만큼 인심을 얻고 해가지고 여러 제후들이 다 유방을 따라온 거예요. 자, 120만 명이 말이 120만 명이지 여기 12명 앉아 있어도 사람이 지금 꽤 바글바글한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죠? 자, 이 120만 명 유방의 군대가 이제 항우를 공격하는데 유방 진영에는 군사를 잘 부리는 군사의 달인 누가 있었어요? 제나라 왕 한신이 있었죠. 한신이 항우를 네, 포위하는데 자, 10군데서 포위한다고 해서 이거를 신면매복이라고. 훗날 벌어진 전투에서 항우가 한번 크게 져요. 자, 크게 졌는데 부하한테 우리 군사 얼마 남았나 물어봤어요. 이제 파악해보라고. 자, 50만에서 몇만 남았을까요? 5만이 남아요. 다 도망을 가거나 죽거나 항복을 한 거예요. 유방 쪽은 크게 막 피해가 없었죠. 그러니까 항우의 군대가 이미 전쟁 전부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항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해하에 있는 요 성에 몰려요. 자, 이제 그 유방 쪽 진영에서 항우에게 최종적으로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자, 이제 그 항우가 있는 성을 포위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항우 군인들은 다 초나라 사람들이죠. 자, 유방의 이 군대가 성 밖에서 노래를 불러요. 밤중에. 어떤 노래 불렀어요? 어느 나라 노래?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 자, 초나라 노래를 들으니까 그 성 안에 있던 항우 군인들이 자기 고향 생각이 났겠죠. 자, 이때부터 항우 군인들이 더 싸울 의지를 잃게 되고 성 밖으로 막 도망가게 됐다. 자, 항우 곁에 남은 거는 항우와 그리고 항우가 평소에 사랑했던 아름다운 우시민, 우희라는 여인, 그리고 항우가 타고 다니던 말, 오추마. 자, 그리고 항우를 따르던 용사 28명이 남은. 28명. 자, 이제 그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감이 됐어요. 네. 일전이라는 말도 참 무색한데 이제 유방 군대가 이제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항우를 거의 죽이기 직전, 네, 그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 자, 항우가 그날 이제 술을 마시는데 자, 우시빈, 네, 우희가 평소에 항우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춰주고 항우 술시중을 잘 들었는데 자, 우희가 그 초나라 연주, 초나라 노래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칼을 들고 춤을 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기 목을 스스로 그쵸. 네, 유방한테 항복을 당해서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 항우보다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우씨가 먼저 목숨을 잃게 되죠. 자, 이 항우의 그 마지막 날 밤, 항우의 애인 우민이 죽는 이 슬픈 광경을 그 묘사한 중국의 전통 연극을 경극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극.
경극은 배우가 모두 남자여야 돼요. 예, 유교 사회에서는 여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얼굴이나 이런 거 노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 무대에는 항우든 여기 우희든 다 누가 연기해요? 남자가 연기한단 말이에요. 남자들 중에서도 목소리 이렇게 가늘고 길게 여자처럼 낼 수 있는 남자들 있죠? 소프라노처럼. 예. 자, 그런 남자들이 우민 연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항우와의 마지막 날 밤을 이렇게 보여주는 연극인데 그걸 경극이라고 하는데 이 경극을 모티브로 한 유명한 영화가 패왕 별희라는 영화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세요. 지금은 지금 못 보나 너희? 아무튼. 근데 이 영화는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패왕은 누굴까요? 패왕. 서초 패왕 항우예요. 별희는 누굴까요? 우희예요, 우희. 우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대목이 이 경극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그 절정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희가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자, 이제 항우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이 오추마를 타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연개소문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여러 경극이 있는데 가장 그 경극의 주제로 많이 활용되는 게 항우와 이 우희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우가 오추마를 타고 자기를 따르는 28명의 장군을 데리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좀 어떻게 보면 항우의 성격을 또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나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 승리를 하는 영웅이고 뛰어난 장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 꼴이 됐지? 자, 항우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는 다만 운이 좀 없었을 뿐이다. 자, 이렇게 그러면서 항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자, 운이 없었을 뿐이지 실력이 있었다는 거를 지금 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일단은 항우 군인들이 이제 유방에 많은 군대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들을 이제 보고서는 산 위로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군대를 둘로 나눠요. 네. 28명이니까 14명, 14명 나눠요. 그리고 그 14명, 14명들이 이렇게 그 산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산 아래로 한번 쭉 내려가서 한나라 군대랑 싸우고 다시 돌아와서 만나기로 해요. 자, 항우가 자기가 3번을 돌면서 많은 한나라 군대를 때려 죽이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자기 군대 28명이 14명, 14명 나뉘어가지고 한 바퀴 돌아요. 자, 항우가 수십 명의 목을 베고 죽인 다음에 산 위로 올라와요. 자, 이 28명은 항우의 최정예병이었기 때문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자, 두 번째 또 돌아요. 한나라 군대가 그렇게 화살을 쏘고 싸우는데 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만큼 용맹이 뛰어났던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또 돌았어요. 자, 이번에 한나라 군대가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가지고 항우를 따르던 28명 중에서 2명이 죽어요. 자, 그리고선 항우가 자, 이제 내가 운이 부족해서 진 거지 실력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닌 걸 알았지? 그걸 얘기를 하고는 자, 항우 군대가 다시 한나라 군대에게 돌격. 자, 여기서 절반이 또 죽어요. 자, 그리고 항우의 군대가 이제 추격을 피해가지고 자, 최종적으로 이 해화 근처에 있는 오강이란 곳에 와요. 자, 이 오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네, 오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자, 뱃사공이 하나 있었고 또 그 14명이 탈 수 있는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그 배를 타고 이 항우 원래 고향이었던 이 초나라 지역, 네,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항우가 그 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그 배를 타지 않고 이 부하들한테 산 부하들 있죠? 이 부하들한테 자기 아끼는 말 어떤 말이에요? 오추마 데리고 가라 그래요. 항우 왜 안 갈라 그랬을까요? 쪽팔려서.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자기 따르는 그 많은 부하들이나 장군들 다 죽고 자기 혼자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거. 그래서 부하들이 계속 설득을 해요. 자, 강 건너서 고향으로만 돌아가면 항우 장군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어떻게든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돌아갔을까요? 끝까지 안 돌아가요. 또 고집이 세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자기 따르는 저 부하들도 가라 그랬는데 그 부하들도 항우가 안 간다니까 같이 안 가요. 같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우가 끝내 자기 애완동물 누구예요? 오충어만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요. 자, 근데 강을 건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오충어? 자, 항우를 향해서 계속 울부짖다가 자, 강물로 뛰어들어서 말이 먼저 스스로 죽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항우를 따르는 부하들, 그 부하들 얼마와 항우가 이제 그 강 건너지 않고 남았어요. 자, 한나라 군대가 사방을 포위했고 항우를 따르는 장군들이 싸우다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자, 유방은 항우의 신체 부위 한 곳만 잘라와도 그 사람을 제후에 임명하겠다 그래요. 오늘 치면은 자, 요거 뭐 팔다리 하나 잘라오면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오면 건물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라 군인들이 항우한테 막 달려들었겠죠. 자, 근데 항우가 그런 상황에서도 한동안 버텨요. 워낙 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버티는데 버티다 힘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빠지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항우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한쪽 무릎을 꿇게 되는데 자, 이제 한나라 군인들이 쭉 포위를 해요. 창을 겨눴죠. 자, 항우가 이렇게 쭉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때 자기를 모셨던 자기 부하였던 염화동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자, 항우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를 가져가면 제일 많은 걸 받을까요? 목을 다 가져가면 제일 많은 것들을 받겠죠? 그 다음에 그 염화동이라는 사람한테 가까이 오라 그래요. 너는 한때 나를 섬겼으니까 너한테 내 목을 선물로 주마. 해가지고 항우가 스스로 목을 찔러요. 자, 염화동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잽싸게. 항우의 목을 잘라서 가져가서. 자, 그러자마자 한나라 군인들이 삽시간에 항우 몸에 달려들어서 항우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항우가 목숨을 잃게 되고, 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초안 전쟁은 끝이 나죠. 자,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유방이 세운 한나라가 중국을 다시 한번 통일하게 됐죠.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 조금 몇 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한때 항우를 무너뜨릴 때 같이 힘을 합쳤던 그 유방의 부하들이 저마다 땅덩어리 좀 달라 그러고 장군 자리도 달라 그러고 요구하는 것들이 막 생겼겠죠? 자, 유방은 이 사람들 무시할 수가 없죠. 이거 무시하면 얘네들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반란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자, 뭐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에서 보면은 앞으로 너희 인생사에서도 그럴 거예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어요. 한때 항우를 무너뜨릴 때 그렇게 끈끈했던 그 동지들이 이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서로 생각하는 게 항상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기 키우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살림을 꾸려가는 거라든지 다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자, 이제 한나라는 통일이 됐고, 유방의 부하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한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제나라 왕이 됐죠? 근데 유방이 기분 좋게 제나라 왕으로 임명했다 그랬어요? 아니었죠. 그래서 일단 한신을 너 제나라 왕은 조금 그렇고 제나라 땅은 좀 한신이 인기가 많은 땅이니까 너 그냥 초나라 왕 해. 자, 그래서 한신이 어느 나라 왕이 된다? 갑자기 초나라 왕이 돼요. 근데 초는 요 회음이란 곳이 한신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한신 입장에서는 땡큐이긴 하죠? 자, 근데 초나라 가서 한신이 제일 먼저 한 거 뭘까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자, 시장바닥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가랭이 밑에 기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찾아요. 자, 그 다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상을 줘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한신한테 감사합니다 했겠죠? 자, 왜 상을 줬을까요? 자, 왕까지 됐잖아요. 자, 왕까지 됐는데,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 그 왕 갚음하고 복수하는 거, 그거 옹졸해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거 이미 그 사람들보다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잖아요. 은혜를 베푼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음식 나눠주던 그 할머니 있죠? 한신이 언젠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다가 그 할머니가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그랬잖아요. 그 할머니한테 집을 사주죠. 그리고 선물도 주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5년 지났으니까. 그 이후로. 자, 이렇게 해서 한신은 초나라 왕이 됐다가, 훗날 유방이, 한신이 불안하잖아요. 요 근처를 지날 때 한신 보고 나오라 그래요. 자, 한신이 나오죠. 유방 말을 듣고. 나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신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무기랑 이런 것들 다 뺏고 수도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가둬놓고 있다가, 자, 유방보다 더 사나운 유방의 아내, 무슨 부인? 그쵸, 여치가 유방이 다른 지역에 반란 진압하러 나갔을 때 한신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유방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한대의 동지들을 한나라 건국한 다음에 모조리 죽여버려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후엉멸. 네. 좋은 지적이에요. 장량은 어떻게 있을까요? 장량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아가고 물러갈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장량이었는데, 장량은 제후에 임명된 다음에 빨리 은퇴를 해버려요. 그리고 산속으로 숨어버린다고. 나는 아무 욕심도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하고, 자, 유방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벼슬, 돈, 관직 다 마다하고 산속으로 숨어버려요. 하우영은 벼슬을 받아요. 등이라는 땅을 받아가지고 등공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하우영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유방이 죽은 다음에 그 혼란한 상황이 또 생기는데 그 상황을 잘 수습한 게 또 하우영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걸 얘기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